시장에서 도를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횡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잡주라고 불릴 수 있는 이 개별주들만 하루 단위로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시장이 횡보하는 과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을 어떻게 가늠하면 될지,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개별 테마들, 테마의 연관성 없이 순환매가 부여되고 있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장이 횡보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산타랠리에 대한 유효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요. 실제로 금리 인하는 이제 2024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건데, 이게 조기 금리 인하로 인해서 3월달에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6월달이 지나서 이루어질지 이 사이를 두고 가늠하고 있는 시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금리 인하가 이미 기정사실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엇갈리고 있는 시장 전망도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오르냐 아니면 쉬어갔다가 내년부터 오르냐에 대해서 엇갈리고 있어요. 결과는 하나입니다. 언제 오르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한 차례 쉬어가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 또한 주도업종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쉬어가는데,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유동성이 없어요. 새로운 투자자가 인입될 수 있는 뚜렷한 신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돌고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그럼 이 한정된 돈이 개별주 위주로 쏠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타파해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시점부터 우리가 반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도 나스닥이 상승할 때 많이 오르지 못했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스닥이 쉬어갈 때 국내 주도업종 종목들이 거기에 대한 커플링 현상이 벌어지면서 오른 건 없는데 떨어지기만 같이 떨어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저가 매수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본격적으로 매수할 때, 지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급 부재 현상을 해소해 줄 때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사실 산타랠리에 대한 유효성이 아니라 외국인이 언제 매수하냐입니다. 외국인이 매수할 때 우리도 따라서 매수할 수 있게끔 미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놓고, 혹은 저가에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은 최소한으로 모아놓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개별 테마 4가지 알려드릴 건데,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이 종목들을 매매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테마는 이 중국 폐렴 관련주예요. 현재 중국에서 폐렴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계령을 선포했고, 상하이 공항에서는 다시 한번 QR코드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검사한다고 해요. 이게 2022년 12월 3일에 종료됐던 이슈인데 1년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과거 코로나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지금 주식시장에 새롭게 참여한 투자자들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2020년의 시장을 겪은 투자자라면 코로나 관련주들 적게는 2배부터 많게는 10배까지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즐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렴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대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야 되고요. 딱 지금 움직이기 좋은 시점이죠. 신규 투자처는 없는데 과거 코로나 관련주처럼 강력한 상승이 동반될 수 있는 새로운 질병 관련 모멘텀이 나타난다. 그럼 코로나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답습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해지성 관점에서 중국 폐렴 관련주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개별 업종이고 폐렴 확산이라는 전제 조건, 혹은 이 폐렴이라는 이슈가 앞으로도 시장에 계속해서 존재해줘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와 최소한의 비중으로 들어가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은 일단 짧게는 진매트릭스, 엑세스바이오, 시젠, 그리고 메가이CS까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가 모두 유효한 종목들입니다. 이 코로나 관련주도 그랬듯이 사실 질병 관련 테마는 그 안에서 순환매를 형성하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 키트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같이 올라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테마는 가상화폐 관련주예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 STO 관련 이슈까지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상화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기술투자 지금 바닥부터 2배 이상 올랐고, 갤럭시 아마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바닥부터 2배 이상 올랐죠.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총 150% 올랐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피날레성 급등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종목들을 스윙으로 가져갔을 때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3시 30분에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그 이후에 떨어진다면 이 종목들 100% 다음날에 개파락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매매하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걸 스윙으로 가져가고자 한다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코인을 살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테마는 빠질 수 없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을 납득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늦게 상승이 나오면서 한 차례 상장 이후에 조정을 받고 바닥부터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무려 300%가량 올랐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승을 주도했던 수급 주체가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집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심지어 오늘 12월 6일 보호예수 락업 물량까지 풀렸는데도 연기금이 안 팔았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하방 경직을 잡아줄 수급 주체가 이 연기금이 매도하지 않는 이상 리스크가 비교적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로봇테마 대장주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는 분명히 버블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경우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동성 쏠림이 동반될 수 있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해서 올린 종목이라서 이렇게 추세가 꺾이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아니라 하방 경직을 잡고 재차 반등이 나올 때나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에코프로머티는 사실 신규 상장주 중에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 비중이 워낙에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대낙폭이 나오거나 투매가 나오는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던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에코프로머티는 지금은 매수하는 걸 권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더 현명하다. 왜? 여기서 올린 수급 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단합이 안 돼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너도 나도 특히 10만원 아래로 빠지게 되면 투매는 심해지겠죠. 근데 반대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도하지 않는 이상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NS,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2차전지 관련주로 오늘 신규 상장이 나왔는데 워낙에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이라 장 막바지에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다. 사실 신규 상장주가 전체적으로 투기에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테마라는 점, 사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 세 종목 다 매수 메리트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안 보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부재로 인해서 그냥 개별주로 인식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테마를 주도하고 있는 이 대장주가 제주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수혜를 본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테마의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 이거는 아마 누군가가 현재 상승을 주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주반도체는 과거에 로또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테마가 나오면 한 달이 걸치는 건 이 종목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반도체가 상승을 마무리하고 하방으로 꺾이는 시점에 진짜 배기 종목들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진짜 종목들이 후행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 대장주가 꺾이고 나서 실질적인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의 수급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저는 볼 수 있는 종목들 HPSB처럼 이 반도체 어닐링 장비 대장주로, 그리고 현재 온디바이스 AI까지 복합 테마로 엮여서 가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칩스 엔비디어처럼 국내에서 GPU를 대체할 수 있는 독자적인 NPU 기술을 가진 종목들을 해지성으로 가져가는 거를 권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장의 반등을 기대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급등락이 반복되는 종목들 위주로 당일날 유동성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동성이 쏠리는 종목들은 반대로 유동성이 빠져나갈 때 윗꼬리가 달리거나 변동성이 커지기 마련이니까 모든 테마에 대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개별주가 움직이는 시장에서 투자에 대한 숙련도가 낮거나 아니면 장중에 시시각각 곧장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개별주 매매는 잠시 쉬어가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순매수가 복귀할 때 이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본격적으로 주도업종의 반등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포트를 재구성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일정 비중 이상의 현금을 확보해 놓고 이런 개별주들 위주로 최소한의 대응만 해지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개별 업종들은 대부분 급등주로 연결되기 마련이라 저희가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에서 사실상 매일 아침부터 관련주들 매매를 통해서 시가부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오늘 공략했던 웰크론이나 하날, 엑스게이트 모두 개별주죠. 이렇게 개별주들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눌러 두셨다가 저희 방송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또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